여러분과 함께 제가 14강 수업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4강 수업은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용어 이론이라든지 이 열처리의 기본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44페이지 14강부터는 무엇을 하냐 하면은 예전에 뭐냐면 이론시험 공개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게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들어갈 때 꼭 그때 이제 공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보는데요. 자, 지금도 아마 그거 변함이 없어요. 제일 먼저 금속 재료가 제법 나옵니다. 항상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속 재료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열처리도 엄밀히 말하면 금속 재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처리 기능사 CBT 시험을 칠 때는요, 이 금속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열처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60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속 재료를 크게 많이 안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풀이 하면서 반복이 많이 되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공부가 짧은 시간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면은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풀어보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1번부터 한 13번, 14번 정도까지는 금속 재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응고 범위가 너무 넓구나. 그러니까 금속 재료를 녹여가지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응고되는데 그 응고 범위가 너무 넓거나 성분 금속 상호 간에 비중차가 크면은 비중차가 안 크면은 잘 섞일 수 있는데 크면은 끼리끼리 모인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조할 때 보편적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되느냐면 편석이 됩니다. 편석.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알겠지만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황이나 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황이나 인이 다 안 없어지기 때문에 연속 주조할 때는 용광을 이렇게 이제 고체 상태로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때 이 황이 말이죠. 편석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버리면 이게 이제 아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연속 주조할 때도 이 황 편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황 편석을 없애기 위해서 그 연속 주조할 때부터 세 부분에서 전자장치를 교반을 해줍니다. 교반을 해가지고 흔들어줍니다. 섞어줍니다. 그래서 황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고 범위가 넓거나 성분금속 상호 간의 비중차가 큰 상태에서 주조를 해버리면은 황이 한쪽에 모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석입니다. 자, 편석은 영어로 여기에 나와있죠. 그죠? 영어를 여러분 한 segregation이라고 합니다. segregation. 그래서 편석 기호는 항상 S로 표시합니다. 자, 이것도 한꺼번에 다 알아라는 건 아닙니다. 정편석, 정상적인 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SN으로 표시합니다. 정상편석, SN. 그래서 N은 normal이죠. 그래서 SN. 역편석은 invert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inversion 이렇게 돼요. SI가 됩니다. 선상편석, 선은 라인이지요. 그죠? 라인처럼 생겼다 해서 SI. SL입니다. 여기 I가 아니고 L입니다. 점상편석은 점처럼 똑똑똑 점을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dot라고 하거든요. DOT요. 그래서 점상편석은 ST입니다. 주상편석, 이 주자는 기둥주자예요. 기둥을 영어로 컬럼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영어로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럼의 앞에 글자 두 개를 따서 주상편석은 SCO라고 합니다.
이거는 응고범위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해놨죠. 응고범위 넓거나 금속 성분간 비중차가 클 때 주로 발생하는 요 편석입니다. 요것도 이제 금속 재료, 뭐 실기나 이런 데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간 화합물. 우리가 이게 이제 세밀하게는 몰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속간 화합물하고 Fe3C하고 시멘타이트하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자로 또 금속간 화합물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참고하세요. 금속간 화합물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요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금속간 화합물은요, 간단한 원자 정수비로 결합했다. 간단한 원자 정수비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FE가 Fe3C입니다. 이게 금속간 화합물 시멘타이트는 Fe3C요. 그러니까 철원자가 몇 개입니까? 3개, 탄소 원자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원자 정수비로 결합했습니다. 요거는 경도가 굉장히 높은데 불안정합니다. 주철에서도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열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약 1150도씨에서 분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깨진다. 매점성이 높고, 근데 결정 구조는 복잡합니다. 결정 구조는 복잡합니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구상, 공처럼 생긴 구상 모양, 거물 모양으로 된 망상 모양. 그 다음 입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입상이라는 뭐냐 하면은 요 망상이고요. 입상은 곡식알갱이 있죠. 곡식알갱이. 곡식알갱이를 우리 입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상. 곡식알갱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현미경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로 흰색 조직을 많이 형성합니다. 컬러 조직으로 봤을 때도 흰색 조직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꼭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걸 이해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봅시다. 변형이 어렵다. 맞습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대신에 불안정합니다. 취약합니다. 잘 깨집니다. 경도가 높으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구조 맞죠? 경도가 높고 전연성, 이제 전연성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전연성. 전연성은 뭐냐? 전성연성입니다. 자, 전성연성. 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밀가루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칼국수 할 때 쫙 넓게 펼치죠. 그런 그냥 넓게, 금속이 넓게 펼쳐지는 것을 전성이라고 하고, 철사처럼 길게 늘어나는 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전연성입니다. 이 경도가 높은 재료는 절대로 전연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번이 왜 틀렸느냐 하면 경도하고 전연성하고는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구리 합금 중에서 구리는 합금을 많이 만드는데 제일 많이 만드는 게 구리하고 아연입니다. 구리하고 아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황동이라고 합니다. 구리하고 아연을 황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고, 그 다음에 구리하고 주석을 뭐라고 하냐면 청동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순철은 뭐라고 그랬죠? 페라이트 또는 알파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용융점은 뭐냐면은 1459도씨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많이 아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순철을 말이죠. 1539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도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습실 조건이라든 실험실 조건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온도가 오차가 좀 있습니다. 1539도. 근데 우리가 이제 금속 재료에서는 1539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로 1539도시다 하는 걸 알아두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순철이 자기변태. 여기 이제 변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태라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그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멘타이트 자기변태다 이 말은 뭐냐면 시멘타이트 자기변태라는 것은 자기적인 성질이 변해요. 시멘타이트가 0도에서 뭐 100도까지는 이게 강자성체인데 210도를 딱 넘어서면 상자성체가 된다. 강자성체, 상자성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굽자석을 갖고 갔을 때 강력하게 달라붙는 게 강자성체고 상자성체는 달라붙는 게 잘 안 달라붙어요. 이게 상자성체고 비자성체 같은 경우는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시멘타이트가 210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적 성질이 변합니다. 이걸 자기 변태라고 하는데 이 210도를 기호로는 우리 뭐로 표시했냐면은 A0로 표시했다는 거 이 시간 이후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공석강 변태, 이거는 공석강은 탄소 0.8%입니다. 펄라이트입니다. 요 변태는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이 723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강이 됩니다. 공석강이 됩니다. 그게 A1 변태예요. 723도씨.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냉각할 때 A1은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 처리할 때는 AR1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우리가 상태도에서는 공석강 변태면 A1입니다. 723도. 요것도 이제 한꺼번에는 몰라도 요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알 수 있겠죠. 상태도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왜 공석강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공석강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오스테나이트가 A1 변태점으로 내려가면은 왜 공석강이냐면 오스테나이트도 온도는 높지만 고용체입니다. 고체인데 섞여있기 때문에 고용체입니다. 그 고용체가 A1 변태로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순철과 시멘타이트 두 개가 청상 조직을 이룹니다. 이것을 우리는 폴라이트, 즉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에서 고용체 두 가지 나옵니다. 알파 고용체, 시멘타이트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석이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석출인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엄밀히 말하면 공동석출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시멘타이트 자기변태도 있지만 순철의 자기변태도 있습니다. 자기변태는 막 영어로 magnetic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순철의 자기변태는 몇 도에 있느냐? 768도씨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A2로 표시합니다. A2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순철이 만약 순철 막대기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100도, 50도 이런 때는 말굽자석을 갖다 대면 탁 달라붙어요. 그런데 768도를 넘어서면 이게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변하고 또 저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안 달라붙어 배척이에요. 비자성체가 됩니다.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순철에는 뭐가 있냐면 동소변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한번 봅시다. 동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줄임말입니다. 동소변태라는 건 뭐냐면은 동은 같을 동자입니다. 소자는 여기에서는 원소라는 뜻입니다. 같은 원소인데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손에 순철 막대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걸 열을 가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910도가 되기 전에는 이 현미 조직을 관찰하면 이게 BCC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나와 BCC는 뭐냐 하면은 체심 입방 격자입니다. 바디라고 해요. 바디. 체심 몸, 마음 이거는 센터, 큐빅. BCC 체심 입방 격자예요. 순철이 910도까지는 체심 입방 격자가 되다가 910도를 넘어서 버리면 다시 뭐가 되느냐 면심 입방 격자가 됩니다. FCC가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게 1400도 있죠. 1400도를 올라서면 다시 체심 입방 격자인 델타 고용체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막 바뀌죠. F라는 원소는 같은데 동일 원소인데 체심 입방 격자, 면심 입방 격자, 체심 입방 격자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 바뀌는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를 우리는 동소 변태라고 하는데 910도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A3라고 합니다. 1400도씨에서 바뀝니다. 이걸 A4라고 합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5번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금속 원소 중에서 바나지움 원소 기호인 것을 내놨습니다. 바나지움은 V,
텅스텐은 W, 몰리브덴은 MO, 니켈은 NI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걸 뭐 여러분 책에 없을지라도 요거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요 중에서 텅스텐은 말이죠. 텅스텐을 한번 보면은 무겁고 단단합니다. 금속 중에서 두 번째로 무거워요. 녹는 점은 또 가장 높습니다. 전기압이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백열등, 열을 받아도 전기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백열등, 필라멘트, 각종 전기전자 부품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합금과 탄화물은 절삭공구, 무기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도요, 저 강원도 상동에 광산, 중석, 텅스텐을 중석이라고 하는데 그 광산이 세계에서 몇 번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먹고 살 길이 없고 그 자동차도 못 만들고 조선도 못 만들고 할 때는 이 텅스텐을 한때 팔아서 그 국세로 쓰고 이랬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으로 쓰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텅스텐 그 생산 안 하더라고요. 몰리브덴 요것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요런 게 있습니다. 니켈 크롬 강을 이렇게 뜨임 처리하면 질긴 성질이 나타나는 강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니켈 크롬은 담금질을 별로 안 해도 단단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게 약간 인성을 주기 위해서 뜨임을 하면 어느 온도에서 갑자기 매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쓰느냐 하면은 이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좋다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니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화두가 이 니켈은 지금 뭐 스테인리스 강도 그렇지만 2차 전지에도 이게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데 핵심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포스코도 광양인가에 뭐 니켈 재련소를 만들었지만 지금 울산에서도 그 고려 아연이라는 아연 재련소와 아연 재련소에서도 얼마 전 니켈 재련소를 착공했습니다. 2차 전지에 쓰려고. 그 다음에 LSMNM이라는 동재련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올 봄이죠. 그죠? 니켈 재련소를 착공한답니다. 이 니켈은 여러 가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니켈은 뭐냐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만은 순철도 자기 변태점이 있었고 시멘타이트도 자기 변태점이 있었죠. 니켈도 여기 유일하게 자기 변태점이 있습니다. 이 강자성체인데요. 자, 니켈은 보면은 온도가 358도씩 딱 정확하게 온도를 맞추지는 마세요. 380도 뭐 이런 정도 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되면 강자성을 잃게 됩니다. 이 온도를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이 온도를 우리는 퀴리 온도는 퀴리 부인 있죠. 퀴리 온도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소성 가공 우리 많이 이야기했다 그죠? 소성 가공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소성 가공 우리 그 용어 설명할 때 했습니다. 단조 F 소성 가공 맞습니다. 인발은 어떤 거푸집에서 앞으로 당겨내는 거라고 그랬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출은 그 어떤 거푸집에서 뒤에서 압력을 밀어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표면 처리하고 요거도 이제 앞으로 나면 꼭 알아두세요. 주조하고 표면 처리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본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오면 바로 알아요. 소성 가공이 아닌 것은 주조하고 표면 처리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등 철심에 쓰이는 자기 재료는 페로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규소광판, 또 페로실리콘, 뭐 영어로 그대로 페로실리콘이라고 규소광판이라고도 합니다. 규소광, 화학철에다가 1 내지 5% 규소를 첨가한 특수광철입니다. C와 같은 불순물이 아주 적고 투자율이라는 뭐냐면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형성되는 그 투자율이 투자율 전기장이 높고 투자율이 높고 전기장이 높고 자기력 손실, 요 자기력 손실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오늘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올 수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적고 발전기 변압기와 같은 철심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 문제도 자주 나올 겁니다. 알아두시고 또 4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소 2.11% 감마 고용체와 탄소 6.67% 함유한 시멘타이트 공정주철 조직을 내놨습니다. 내가 아까 이 상태도에서는 온도나 탄소 퍼센트를 꼭 어느 범위를 일정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탄소를 얼마로 해놨습니까? 2.11% 해놨죠. 근데 요 밑에서는 주철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2% 6.67이죠. 사실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은 2.11%보다는 2%를 더 많이 알아두세요. 근데 왜 그럼 요 다르냐? 금속 재료 책에서는 2% 돼 있고 기계 재료 같은 데는 2.11%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감마 고용체. 자, 오스테나이트를 우리 또 뭐라고 알아둬야 되냐면 감마 고용체로 알아둬야 됩니다. 오스테나이트를 감마 고용체로 알아둬야 됩니다. 오스테나이트를 감마 고용체로 알아둬야 된다. 오스테나이트를. 그래서 이 오스테나이트 감마 고용체 있잖아요. 오스테나이트는 탄소가 아무리 많이 함유해도 여기는 2.11 해놨는데 실제로는 2%로 하세요. 그 다음에 철탄소 배형 상태도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함유하는 게 이게 6.67%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시멘타이트입니다. Fe3C입니다. 6.67%.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감마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여기는 공석이라고 안 하고 공정이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이거는 요 성분들은 액체 상태에서 고용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액체에서 고용체 고체가 되는 건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그럼 뭐가 되느냐?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공정주철 요거 한번 봅시다. 공동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출. 액체에서 고용체나 고체가 나오는 걸 우리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감마 고용체하고 시멘타이트죠.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액체에서. 이걸 우리는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주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탄소 퍼센트는 2에서 6.67%입니다. 6.67%가 마지노선인데 이게 금속간 화물이에요. 공정주철은 얼마냐? 탄소가 약 4.3%. 요거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공정은 액체에서 고체 혹은 고용체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청상운합 조직인데 요것을 우리는 뭐 공정주철인데 요것을 우리는 다른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레데뷰라이트라고 한다. 레데뷰라이트라고 한다.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9번에 이게 지금 이론을 이걸 금속 재료하고 다 하려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형식으로 빌어서 자꾸 풀이를 합니다. 철, 니켈, 불변강. 철, 니켈, 불변강. 철에다가 말이죠. 니켈을 한번 섞어보니까 성질이 별로 안 변하더라. 불변강이 되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불변강을 그래서 미국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바라고 해놨습니다. 인바. 이거 줄임말이에요. 우리 이제 약어도 많이 쓰지요. 요즘 MZ 세대들도 보니까 약어를 굉장히 많이 써대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 용어에서도 약어를 많이 씁니다. 인바가 뭐냐? 자, 그 뒤에 있죠. 인은 영어에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니다라는 한자로는 불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진리도 심지어 변합니다. variable. 변하는 강. 강은 막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KTX하고 뭐 이염철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철로에 덜커덩거리는 걸 못 들었겠습니다. 완행열차 지금
완행열차 타는 데도 없습니다. 지금 철로가 다 개선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철로가 보면은 군데군데 틈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 강의 레일이 여름이 되면 늘어나고 겨울에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사이에 틈을 두었어요. 왜? 강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철에다가 니켈을 넣으면 그 길이가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걸 invariable steel이라고 미국에서 정의를 했는데요. 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줄여서 불변강 제일 먼저 만든 걸 인바라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요 재료가 아닌 것은 또 여기에서 불변강에는 철니켈을 가지고 하니까 플래티나이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플래티나이트 여러분 백금을 PT라고 합니다. 플래티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플래티나이트는 뭐냐면 철에다가 니켈을 첨가해가지고 백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 전구를 보면 뒤에 하얀 거 있죠? 그게 이게 플래티나이트예요. 거기에만 백금으로 둘러싼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래서 이 불변강을 씁니다. 플래티나이트, 전구 봉입선 같은 데 쓰고, 인바는 자 같은 데 씁니다. 그 다음 엘린바, 이 엘린바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인바 앞에 L이 붙었지요. 요거는 뭐냐면 탄성이 불변이다. 일라스티시티는 탄성입니다. 탄성이 불변입니다. 탄성이 불변. 그래서 요거는 엘린바는 뭐냐면 요즘은 제가 좀 거친 용어를 쓰겠습니다. 시계추 있잖아요. 시계추, 개종시계. 옛날에는 우리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했는데 그 시계 붕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답을 주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엘린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탁탁 풀리는 거예요. 탄성이. 그래서 엘린바라고 합니다. 아공석강은 이거 관계없습니다. 아공석강은 그 몇 번 했죠? 공석강의 탄소가 0.8%잖아요. 0.8%보다 탄소가 적게 들어간 강을 우리는 아공석강이란다. 알아두세요. 자, 불변강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바가 대표적이고 천리겔약금이며 백금 대용으로서는 플래티나이트도 있고 탄성불변으로 시계 주요 재료로 이용되는 엘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바는 뭐냐면 길이가 불변입니다. 그래서 자에 많이 쓰인다. 대표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엘린바는 보세요. 인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L이 붙어 있죠. 이 L은 뭐냐면 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바, 불변강 철하고 니켈인데 엘린바는 여기다가 크롬을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도 진짜 안 변해야 되겠다. 처음에 만든 게 인바인데 더 안 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불변강이라고 있습니다. 초불변강, 슈퍼 인바인데 요거는 뭐냐면 인바에다가 코발트를 더 첨가한 겁니다. 코엘린바도 엘린바에다가 또 코발트를 더 첨가한 겁니다. 이런 거. 근데 불변강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코발트를 넣어서 초불변강이라고 했고 엘린바는 번역을 안 했죠. 엘린바라고 했기 때문에 코발트를 넣어서 아주 강력하게 한 거 요거를 우리는 코엘린바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재료 강도를 말이죠. 재료 강도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응력값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응력값에 해당하는 것은 진응력이라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 그 본래 구식 인장 시험기는 그 어떤 재료 늘어뜨려서 인장 강도를 계산할 때 미리 그 표점 거리를 찍어 가지고 그 거리를 잽니다. 100이면 100을 잽니다. 재고 물려서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물려서 하중을 가해 끊어질 때 그 하중을 보고 이제 응력을 계산하는데 그거는 공칭 응력이라고 합니다. 진응력은 뭐냐면 요즘 그 인장시험기 기계 성능이 좋아가지고 재료를 꽂았어요. 하중을 가면 쭉 힘이 뭐 100kg, 1000kg, 1톤 이래 올라가면 재료가 늘어났다가 끊어지겠죠.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단면적을 기계에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 단면적을 응력으로 계산한 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은
진응력이란다. 그래서 진응력하고 공치응력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고속도강은 요건 영어가 아닙니다. SKH죠, 그죠? 독일이 참 그 산업이 발달했죠, 그죠? SKH. 이건 굉장히 고속으로 돌리면서 그 강을 깎는 걸 말합니다. 어느 학군강이든지 탄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요건 약방의 감초입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신경 쓰지 말고 고속도강은 여기에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 요 세 가지가 주로 들어간다.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텅스텐 18%, 크롬 4%, 1% 바나디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욕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 요걸 요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1841, 1841, 1841. 자, 요거는 강을 가공할 때 600도, 7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도 가공하는 고속도강의 그 온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